연수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한번 풀이해 볼게요. 수학 1이고요. 삼각함수 활용부터 수학적 귀납법까지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문제,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6번째 항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일단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해주면 되겠죠? 답은 2번. 2번 문제는 이제 시그마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 먼저 요거를 마이너스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요렇게 쪼갤 거고요. 얘가 지금 6이라고 줬고 문제에서 얘가 지금 9라고 줬으니까 27 계산해버리면 15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 삼각함수 활용 문제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B가 30도 그리고 여기가 2루트 2 여기가 4 사인 법칙 문제죠. 따라서 사인 A분의 4는 사인 30도분의 2루트 2 다시 말하면 4루트 2고 다시 말하면 4루트 2분의 4가 사인 A다라는 얘기 즉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답은 3번. 4번 문제 어느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비율의 높이만큼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는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얘가 첫째 항이 아니라는 거 요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죠. 튀어오르는 이라 그랬어. 그럼 얘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튀어오르는 건 언제예요? 요때 튀어오르는 높이죠 이게. 첫 번째 튀어오르는 게 0.8입니다. 첫 번째가 0.8. 그리고 그 다음은 그거의 2분의 1, 그거의 2분의 1. 그럼 두 번째는 0.8 곱하기 2분의 1. 세 번째는 0.8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0.8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10분의 8 곱하기 32분의 1. 즉 40분의 1 답은 1번입니다. 5번은 삼각함수 활용 문제. 일단은 요걸로 길이의 b 구하고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구한 다음에 사인 b 구하는 문제죠. 먼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3대 7대 5라는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로 우리 코사인 b를 구해보면 지금 a 대 b 대 c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사인의 b가 길이의 b니까 a 대 b 대 c가 3대 7대 5고요. 이 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면 원래는 3k, 7k, 5k라고 a, b, c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지만 k가 약분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7의 제곱만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 2 곱하기 1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사인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b는 2분의 루트 3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삼각형 활용 문제고요. 여기 75도 45도 주어져 있으니 여기가 일단 30도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50cm 줬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지금 이거 높이입니다. 대신 사인 75도랑 코사인 75도를 줬으니까 우리 사인 75도 이용하려면 PB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얘 구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 그럼 얘가 50이고 지금 그냥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해결해 줄 수가 있겠고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50. 여기 90도, 60도, 30도니까 1대 2. 따라서 50 루트 2가 되고요. 요거의 사인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사인 75도 곱하기 50 루트 2를 계산해 줄 거고 그게 높이가 됩니다. 얘가 25분의 24니까요. 약분해주면 48 루트 2 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단 어떤 수열을 더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등차 수열임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문제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이래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등차 수열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때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지, 첫째 항은 등차 수열이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일 때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 등차 수열이란 얘기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상수항이 0이고 n제곱의 桁을 2배 한 게 공차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일단 C가 0이고요.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B만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10번째 항을 줬죠. 따라서 SN은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BN이고 10을 대입한 게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100 더하기 10, B가 0이려면 B는 30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7. 8번 문제는 그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문제입니다. Sn 빼기 Sn-1이 AN이라는 거 이용하는 문제였는데요. 마찬가지 얘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 요 두 개를 빼주면 AN이 나오겠죠. 이유는 얘가 일단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얘가 그 전까지의 합이니까 N-1번째 항까지의 합이 다 날라가서 N번째만 남더라. 단 요게 포인트죠. N이 2보다 크거나 같고 첫째 항은 S1과 같다. 요걸 SN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S1과 같다. 라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을 했을 때 3분의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얘는 n-1 대입하면 3분의 n-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두 개를 빼버리면 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묶을 거고 얘로 묶을 거고 n 플러스 2 빼기 n-1 해주면 n 사라지면서 3이 남고 약분이 됩니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나와요. 얘가 지금 AN입니다. 물론 두 번째 항부터요. 첫 장은 뭐 확인해 두자면 지금 사실 첫 장이 필요가 없어요. 1 대입해봤자 A2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A1이 필요가 없지만 확인해 보자면 1 대입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분모 3 2 나오고요. 여기 1 대입하면 2 나오니까 첫 장부터도 마찬가지 성립하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N 이렇게 구했으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시그마 계산만 해주면 되고요.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곱하기 A 2K 여기 2K 대입하면 2K 곱하기 2K 플러스 1 전개하면 2는 밖으로 빼버리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제곱, K세제곱, 2K 세제곱 더하기 2K 제곱 공식 계산만 해주면 되고요. 2 곱하기 2 4 빼버리고요. 2분의 5 곱하기 6의 제곱 더하기 4 마찬가지 빼고 여기는 2가 없죠. 요거 계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전개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4K 세제곱 2K 제곱 계산하면 4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4 곱하기 225 더하기 110 계산하면 20에다가 10 올리고 900 더하기 110 더하면은 1010 답은 4번 나옵니다. 9번 문제는 수학적 귀납법 단원 문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입해보는 게 항상 기본인데 대입을 해보시면 1 대입하시면 세 번째 항이 나오죠. 1 대입하시면 첫 번째 항 1분의 두 번째 항 4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5가 나오고요. 네 번째 항 계산해보면 n에다가 2를 대입할 거고 두 번째 항이 4 1 더하기 세 번째 항이니까 5 계산하면 6이니까 2분의 3 다섯 번째 항도 마찬가지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해보면 3 대입할 거고요. 세 번째 항이니까 5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분모분자 2 곱해서 정리하면 10분의 5니까 2분의 1 그리고 여섯 번째 항 네 번째 항에다가 다섯 번째 항을 1에다가 더해주면 분모분자에 2 곱해서 1이 나옵니다.
그러고 반복이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4까지는 그래도 나와야지 반복이니까 7번째 1분의 아니지 4 대입하니까 5 대입하니까 5번째야 2분의 1분의 1 더하기 1 그럼 4 나오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반복이겠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누가 반복이냐 1, 4, 5,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5개가 반복입니다. 이 5개씩 반복되는 수열을 22개를 더해라 라고 했으니 똑같은 거 그냥 계속 더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22개 더하려면 이렇게 4개, 5개짜리가 4세트 있겠죠? 그럼 이제 20개 더하는 거예요. 2개 더 더해야 되는데 그 2개가 얘랑 얘니까 1 더하기 4에서 5만 한 번 더 더해주면 된다. 계산해보면 2, 7, 7, 4, 11, 12 나오죠? 그럼 12 곱하기 14, 아니 12 곱하기 4 더하기 5가 되고요. 48 더하기 5니까 53. 답은 4번 됩니다. 문제는 이제 증명 문제죠. 먼저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을 확인을 합니다. n에다가 1 대입하면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우변도 뭐 대입해보면 3분의 1.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3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k번째 가정을 하죠. 그러고서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와 동일한 식의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식을 더해줍니다. 뭘 더할까요?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3 분의 1을 양변에 더해준다면 우리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모양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양변에 얘를 더해줄 거고요. 좌변에 그냥 더하면 되고 우변에도 마찬가지 그냥 더할 건데 그 좌변에 더한 식을 써놓은 게 이거예요. 그 우변에 더한 식을 써놓은 게 사실 이건데 얘는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일단 얘를 더했으니까 그 더한 거는 그대로 놔뒀고 지금 여기 뭔 짓을 해놨는데 뭘 해놓은 거냐. 둘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를 더했으니 얘랑 얘를 계산을 해야 되니 통분만 해놓은 거예요. 특별한 거 해놓은 건 아니고 통분만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 4 곱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랑 얘로 통분을 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양변에 부모분자에 k 플러스 3을 그냥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k 원래 있었고 3k 플러스 5도 원래 있었는데 여기다가 k 플러스 3만 한 번 더 곱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에 들어갈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2개 곱한 게 이제 다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그 나에 대한 내용을 더해준 게 지금 요렇게 됩니다. 근데 통분해서 얘네들을 더해줄 거고 그게 요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죠. 그럼 가나다를 어쨌거나 채웠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값을 계산을 해보면 가에 알맞은 수를 a라고 하고 3분의 1이죠. F2 같은 경우는 여기다 2 대입해야 되니까 3 곱하기 5분의 1이고 G5는 여기다 5를 대입해야 되니까 5 곱하기 8이고 그리고 3분의 1 역수 뒤집어서 곱하기 3 그러면 약분하고 답은 1번입니다. 11번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고 일단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써내려가 보면 공비를 R이라고 놓고 첫 장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럼 R-1분의 첫 장 곱하기 R의 M제곱 마이너스 1 그게 36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2n번째까지 공비 빼기 1분의 첫 장 곱하기 공비의 2m제곱 빼기 1 얘 인수분해 되니까 바로 해서 그냥 써버리면 이렇게 쓰여지겠습니다. 여기서 얘가 36이죠. 따라서 R의 M제곱 더하기 1이 36분의 40이고요. 빼기 1 해버리면 빼기 36으로 들어갈 거니까 4. 따라서 R의 M제곱은 9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에 나와 있는 식을 써보면 A 곱하기 R의 M-1제곱 곱하기 A 곱하기 R의 M 플러스 1제곱이고요. A 제곱이고 얘네들 계산하면 2M제곱. 그게 9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9분의 1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은 9의 세제곱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9분의 1의 제곱 곱하기 A 제곱이 9니까 양변에 9의 제곱 그냥 곱한 거예요. 세제곱 되고요. A의 제곱이 9의 세제곱 다시 말하면 3의 6제곱이죠. 따라서 A는 3의 세제곱 27 답은 3번입니다. 2번은 이제 원리합계 문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동안은 평범하게 100만 원씩 저축을 하겠대요. 100만 원씩. 매년 초에 저축을 할 거고 이제 나머지 5년 동안은
이때까지는 100만 원을 저축을 했지만 이때부터는 4%씩 늘려서 저축을 하겠대요. 일단 요 앞에 5년 거를 먼저 계산을 해볼 건데 10년째 말에 원리합계를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얘가 10년째 말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는 세 가지만 파악하자 그랬어요. 첫째 항, 공비, 항해 개수. 첫째 항은 늘 마지막에 넣은 돈이 결정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5년째 초에 넣었죠. 돈을 100만 원. 그게 이자를 몇 번 받았을까요? 10년째 말까지. 일단 5년 말에 이자를 한 번 받죠. 원래는 항상 요때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자 한 번 받은 걸 계산했지만 지금은 10년째 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계속해서 받아 나갈 거예요. 그쵸? 이자를 5년째 말에 한 번 받고 6년, 7년, 8년, 9년, 10년째 말까지 받아요. 이자를 총 6번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100만 원 곱하기 이자 6번. 근데 지금 이자가 4%라고 그랬으니까 1.04배가 되겠죠. 그래서 1.04 6제곱. 이자 6번 받았고요. 공비는 당연히 1.04. 항해 개수는 5번 더 했으니까 5개. 요걸로 일단 초반 5년치의 원리합계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후반 5년치는 이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등비수열의 합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100만 원을 저축을 했는데 자, 5년 초까지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6년 초에 얼마를 저축을 할까? 6년 초에 100만 원 저축 아니고요. 4%더 많이 저축할 거라 그랬으니까 100 곱하기 1.04만큼을 저축할 거예요. 뭐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104만 원이겠지만 어쨌거나 100만 원에 4%더 많이 적립을 한다 그랬으니까 6년 초엔 요만큼 저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7년 초에는 거기에 또 4%더 많이 저축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1.04의 제곱만큼을 저축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10년째 말에 그게 얼마가 되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6년 초에 넣은 이 돈이 5년째 말에 가면서 이자를 몇 번 받느냐. 요거와 같은 비율의 이자를 받죠. 그래서 이자를 몇 번 받냐면요. 6년 말에 받죠. 7년 말에 받죠. 8년 말에 받죠. 9년 말에 받죠. 10년 말에 받죠. 5번 받아요. 여기에 이자가 5번이 더 들어가요. 그럼 10년 말에는 요 금액이 돼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얘는 이자를 한 번 덜 받는데 금액 자체를 얘보다 더 많이 넣어놨죠. 그쵸? 그럼 요거에 1.04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자는 한 번 덜 받았는데 금액 자체가 늘어난 거죠. 그럼 결국은 얘나 금액을 더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10년째 말에는 같은 금액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얘도 100 곱하기 1.04의 6제곱이 됐을 거고요. 이제 7년째 초에 넣었던 돈도 요 금액이 되어 있을 거고 8년 초에 넣은 돈도 이자는 한 번 덜 받았지만 금액 자체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요 금액이 되어 있을 거고요. 6년 초, 7년 초, 8년 초, 9년 초, 10년 초에 넣은 돈이 다 이 금액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등비수열의 합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얘를 5번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요 뒤에 5년은 그냥 5개의 숫자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등비수열 합 계산을 해보면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요게 지금 1.02로 계산 1.26으로 계산하라 그랬죠. 곱하기 공비의 항해 개수 5개죠. 1.2 빼기 1 요거죠.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5제곱 빼기 1 요게 지금 요거 만원이 일단 초반 5년치 다 계산한 거고요. 후반 5년치 계산한 게 요거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1.04의 6제곱이 1.26이니까 100을 곱하면 126. 마찬가지 만원이고요. 단위가 곱하기 5.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요. 1260만 원이 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은 이제 사인 법칙 문제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B랑 C랑 같다라는 것만 명심하면서 사인 법칙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C, B, 그리고 사인 C는 2R분의 C라는 거. 요 세 가지만 이용하면 되고요.
코사인만 코사인 법칙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얘가 2R분의 B죠. 얘는 2R분의 C입니다. 근데 B랑 C랑 같다고 했으니 요거 C로 본다면 둘이 같은 거 맞죠? 니은 마찬가지 사인 법칙 사용하면 2R분의 B, 여기는 2R분의 C, 여기는 2R분의 A, 여기는 2R분의 B. 양변에 2R은 곱해서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C만 코사인 법칙을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가 지금 2B 곱하기 코사인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일단 얘 약분해줄 거 약분해주고요. 그럼 A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요거는 더하기 그냥 C고요. 여기는 A 더하기 B가 되겠죠. 여기 양변에 A를 그냥 곱해서 써주면 AC는 A제곱 더하기 AB 이렇게 되고요.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근데 B랑 C랑 같다고 했으니까 B 대신 C라고 생각하고 쭉 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죠. B 대신 C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이렇게 지워지죠. A제곱은 A제곱이다. 맞는 얘기니까 니은도 참이다. 그럼 마지막 디귿인데 삼각형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 파이임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럼 얘는 파이 마이너스 A고 얘는 파이 마이너스 B고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자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코사인 C 마이너스 2분의 파이네요. 근데 코사인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고요. 그러면 디귿을 정리해봤을 때 2 사인 A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B 얘는 마이너스 사인 C가 됩니다. 마찬가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얘는 2R분의 C고요. 얘는 2R분의 A고요.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죠. 마찬가지 얘 똑같이 지워주고요. 2A 약분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없애주고요. C 올려줍니다. 그럼 C 지워지죠?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0이다 라고 나오는데 A랑 B랑 같지 않는 이상 요거는 틀린 보기죠. 따라서 기억 니은 답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는 이제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외접안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사용할 거고 사인 B가 주어져 있으니까 AC의 길이를 구합니다. AC의 길이는 사인 B가 지금 5분의 4니까 5분의 4분의 AC가 지금 지름인 10이다. 5분의 4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8이 나오겠죠. 여기가 8. 그럼 모양새가 코사인 법칙을 쓰기가 좋은데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B. 코사인 B가 지금 여기서 5분의 3이겠죠. 사인 B가 5분의 4니까 코사인 B는 루트 1 빼기 25분의 16 해서 25분의 9, 5분의 3 나옵니다. 얘가 기어서 플러스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몇이어야 돼요? 8의 제곱 64여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AC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이 항에서 보면 5분의 6AC 더하기 64라는 거 이용할 거고 얘를 산술계열 써버려요. 2루트 A제곱 C제곱 즉 AC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 부등식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쪽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5분의 4AC가 6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C는 4분의 5를 곱해서 16 5분의 아니지 16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8, 10 답은 4번입니다. 문제입니다. 얘는 좌표를 이제 이동을 시키는 과정을 좀 써내려가 볼 텐데 처음엔 자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좌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X좌표 먼저. 자 일단은 0에서 출발하죠. 0에서 출발해서 n이 1일 때부터 한번 가보면 홀수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A 1만큼 이동을 합니다.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첫 번째. 그리고 언제 또 움직이면 세 번째 움직이죠. 세 번째는 3 홀수니까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고 3 대입을 해보면 이제 마찬가지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은 5 대입한 걸 써볼 텐데 5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5 다시 그 다음 플러스 7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반복 플러스 11 이런 식으로 가겠죠. 우리는 21번째를 알고 싶은 거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지금 홀수 번째만 보고 있어요. 일부러. 21번째에는 이렇게 쭉 나아가서 결국은 21로 끝날 텐데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21번째 같은 경우는 홀수 번째 중에 몇 번째냐면 11번째예요. 얘가 지금 11번째.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보면 11번째예요. 왜냐면 지금 뭐 다 절반씩밖에 없잖아요. 그쵸? 홀수 번째밖에 없으니까 그럼 22개 중에 절반이니까 11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11번째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홀수 번째는 지금 다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로 끝났겠죠? 여기 앞에 19 플러스 있었을 거고요. 그럼 요거의 합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x좌표. 즉 여기서 a가 됩니다. 얘가. 그 y좌표도 마찬가지 계산을 해볼 텐데 y좌표의 경우에는 자 0에서 출발하죠. 0에서 출발할 거고 얘는 짝수 번째를 볼 테니까 2k일 때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보겠죠. 두 번째부터 볼 거고 n에다가 2를 대입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 나오네요. 그 다음은 4를 대입해 보겠죠. 4 대입해 보면 플러스 4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6을 대입을 해보겠죠. 그럼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다시 플러스 8. 다시 마이너스 10. 다시 플러스 12. 이렇게 반복. 근데 우리는 21번째를 알고 싶은데 21번째는 y가 변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죠. 20번째 움직인 그 y좌표를 그대로 21번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번째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P20의 y좌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0이면은 2, 4, 6, 8 해가지고 10번 이동을 한 거니까 여기서 끝났을 거고 플러스 지금 20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얘가 B가 되겠죠. 그리고 A랑 B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더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A끼리 더하고 B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할 필요 없이 사실 그냥 이 상태로 더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더한다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볼까요? 이렇게 더하면 1. 그쵸? 요게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쵸? 여기가 1,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끝. 그러면 두 개씩 묶었을 때 0으로 날아가죠? 0으로 날아가죠? 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요게 10세트 있으니까 다 0이 됐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만 남겠고 절대값 씌우는 거니까 답은 1번. 화답형 1번 문제입니다. 나머지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나머지니까 이제 2a 나오고요. 1 대입한 게 나머지니까 2a 플러스 2. 2 대입한 게 나머지니까 2a 플러스 4, 6. 얘네들이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중앙을 이용해 줄 거고 제곱한 게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 이용하면 4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4는 곱하면 4a 제곱 플러스 12a고요. 지울 거 지우고 계산해주면 4a는 4가 나와서 아 a는 1이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7번 문제는 내저번과 외저번의 반지름을 줬어요. 자 일단은 형태를 보니까 먼저 사인 법칙을 써주면 좋을 것 같죠. 얘 자체는. 자 사인 a를 2r분의 a로 바꾸기로 했죠. 2r분의 b, 2r분의 c로 바꾸면 2r분의 1로 묶여요. 그쵸?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누가? 분모가.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고 뭐가 남죠? 그냥 2r이 8이다 이렇게 나오죠. 즉 외저번의 반지름이 이미 구했고요. 내저번의 반지름만 구해주면 될 텐데 내저번의 반지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저번의 반지름 이용해서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죠. 2분의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이렇게. 근데 이게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하나 더 기억 나실까요? 4r분의 abc 이것도 많이들 그냥 외우죠.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외저번의 반지름이 4라 그랬으니까 얘가 16이고 지금 2 곱해서 정리 좀 해주고 그러면 여기가 8이고요. 그쵸? 여기가 r이고요. 일단 단순하게 ABC를 8 곱해서 ABC를 이렇게 바꿔서 바라봐 볼게요. 그럼 분자에 요게 들어가는 거고요.
분모는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인데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 대신 8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라고 대입해줘도 괜찮겠죠?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8 곱해서 올려주고 64 R이 80이다. 따라서 4저번의 반지름은 64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8로 한번 나눠주시고 2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4분의 5.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답은 5. 3번 문제 서술형 3번 문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귀납적으로 그 관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항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세로가 2, 가로가 1인 요 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작은 거 2개 해가지고 한 가지 그리고 긴 거 하나 끼워 넣어서 한 가지 해서 2가지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인데 2짜리 정사각형을 채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통째로 채우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가로로 2개 그리고 혹은 한 번에 다 채우는 거 이렇게 해서 2가지 있을 수 있고요. 앞에 한 줄 채우고 시작합니다. 요거 하나 채우는 게 A 1가지 즉 2가지였죠. 2가지 방법으로 여기를 채우고 여기를 채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채우느냐 세로로 채우느냐 2가지 있었으니까 2가지 해서 4가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항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항은 6가지. 이런 식으로 세보면 돼요. 근데 요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정도를 세보면서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 an 플러스 2번째를 바로 가보자. an 플러스 2번째를 생각을 해보면 n번째까지 일단 채우고 여길 채우는 방법의 수가 일단 an가지겠죠? 여기 2칸짜리를 더 채워야 되는데 요 2칸짜리를 채우려면 일단은 아까 한 것처럼 가로로 2개짜리 넣거나 한 번에 넣거나 해가지고 2가지 있을 거고요. 여기 조금 더 채우고 보는 거예요. 한 칸 더 채웠어. 그래서 an 플러스 1까지 채웠어요. 몇 가지 방법으로? an 플러스 1번까지 방법으로. 나머지 한 줄만 채우면 되죠. 한 줄 채울 수 있는 방법 요렇게거나 이렇게거나 2가지 있었죠. 그 2가지를 더해줬을 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구나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5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5번째 항을 구하려면 이제 3을 대입할 거고 2 곱하기 a 3 더하기 a 4가 될 거고요. 그럼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필요한데 세 번째 항 먼저 구해보면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니까 8.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얘네 둘의 합이니까 22, 44 나오겠죠? 그럼 다섯 번째 항은 2 곱하기 얘네들을 더하면 50, 60 나오니까 답은 120 이렇게 됩니다. 19번 서답형 4번 문제고요.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뚝 쪼개고 싶죠. 쪼개서 이건 넓이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 넓이죠. 얘 구하려면 요 길이랑 끼인 각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코사인 법칙으로 길이 먼저 구해봅시다. 코사인 여기 x라고 할게요.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해주면 4 더하기 2루트 3 더하기 2ab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겠죠.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계산해주면 2루트 3 나오고요. 더하기 6이 나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울 거 지워주고 계산하면 2. 다시 말하면 여기가 루트 2인 거예요. 지금 루트 2. 그러면 여기가 지금 루트 2의 2.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요 각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여기를 알아내고 그래야지 삼각형 넓이를 가니까 사인 법칙을 갈 거고 사인 30도 분의 루트 2가 뭐랑 같다? 사인 세타 분의 2랑 같다. 얘가 지금 2루트 2니까 사인 세타는 2루트 2분의 2. 다시 말하면 루트 2분의 1이고요. 즉 여기가 45도. 그렇다면 여기는 60도.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다 구했다. 이제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넓이 구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더하기 요쪽 삼각형 2분의 1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사인 60도. 그럼 정리해줄 거 정리해주고 계산할 거 계산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고요.
4분의 루트 3입니다. 통분해주면 4분의 2, 2. 따라서 계산하면 4분의 3루트 2 하나 4분의 3루트 3 나오고요.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 서답형 5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지금 그냥 수열의 합과 절대값의 합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 가조건을 보니까 5번째 항까지 합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5번째까지는 일단 양수다. 그리고 7번째 항까지 합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얘를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보자고요. S7 반대로 뺄게요. T7 빼기 S7이 3이란 얘기죠. 근데 이거를 빼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5번째 항까지는 양수기 때문에 지금 뭐 얘든 간에 5번째 항까지는 똑같이 그냥 A1, A2, A3, A4, A5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양수니까 절대값을 씌우든 안 씌우든 뭐 0보다 크거나 같다겠지만 어쨌거나 절대값 씌우든 안 씌우든 똑같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지워질 거고 결국은 6번째랑 7번째 싸움인데 얘는 절대값 A6 더하기 절대값 A7 빼기 A6 빼기 A7 얘를 계산한 게 지금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지금 뭐 음수일 수도 있고요. 둘 중에 7번째만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가볍게 둘 다 음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5번째 항까지가 양수고 6번째, 7번째가 음수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항까지 양수고 6번째 항까지도 양수고 7번째 항만 음수다.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해봅니다. 위에 거 먼저 한번 해보시면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A6 더하기 A7이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고요. 5번째 항을 기준으로 써 내려갈 텐데 5번째 항을 그냥 K라고 칭할게요. 그리고 공차를 D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K 더하기 D, K 더하기 2D여서 2K 더하기 3D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를 한번 써보면 15번째 항이 지금 K를 기준으로 10D가 될 거고 그거의 절대값이 당연히 얘가 음수니까 얘도 다 음수겠죠? 그럼 마이너스 곱한 게 17보단 크고 18보단 작다. 요 두 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수라는 걸 포인트로 풀어 나가겠죠. K 대신 D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해줄 거고요. 2K는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3D 따라서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3D를 K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D에다가 얘를 만나면 2분의 17D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서 정리를 해줍시다. 이렇게. 그리고 4분의 3을 양변에 더해줘요. 그리고 17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겠죠. 17분의 1을. 17분의 1을 곱해줍니다. 여기도 17분의 1을 곱해주고 중요한 건 그 사이에는 정수를 찾아낸다 거기 때문에 계산을 끝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값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에다가 0점 몇을 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점 몇 정도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17 더하기 1 정도로 분리해서 보면 17분의 2니까 분배해봅니다. 그럼 2 더하기 17분의 2 이렇게 되겠죠? 2 더하기 17분의 2 뭐 마이너스까지 분배해서 보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7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뭐 얘는 4분의 3 곱하기 17분의 2 이 정도 될 거고요. 그럼 17분의 2로 묶어서 본다면 뭐 1 빼기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뭐 해가지고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요거 지금 D죠.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밖에 없다. 공차가 마이너스 2여야 되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걸 확인했다면 그대로 다시 대입해 주겠죠. 그걸로 5번째 항 구하려고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플러스 3 계산해보면 4분의 10이니까 9 얘가 5번째 항이죠.
근데 이 조건이 지금 맞는 상황인지 보시면 얘가 4분의 9죠. 그럼 거기다 공차를 한 번 더해주면 빼기 2를 할 거고 그러면 4분의 1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음수라는 가정하에 한 건데 양수가 나와버리니까 안 되죠.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넘어가겠죠. 6번째 항까지도 양수다. 그리고 7번째 혼자 음수다 라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양수면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합이 SN이나 TN이나 같아요. 둘 다 양수니까. 그러면 뺐을 때 지워지겠죠? 그럼 얘도 지워지니까 얘만 남겠죠? 그러면 7번째 항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2H3 3이라는 얘기고 7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걸로 이제 15번째 유추해보면 되겠죠? 15번째는 공차를 지금 8번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공차 8번 8 D를 한 거고요. 요게 지금 절대값이 17보다 크고 18보다 작으려면 얘가 지금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를 곱한 게 그러하다 이런 상태. 절대값이니까 2분의 3 빼기 8D가 18보단 작고 17보단 크다. 그럼 마찬가지 정수 D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일단 2분의 3 빼주고 마이너스 곱하면서 쓸게요. 마찬가지 2분의 3 이항 마이너스 곱하고 2분의 3 이항 해준 거예요. 그리고 8로 나눠주면 이쪽도 마찬가지.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점 몇? 18분의 1 더하기 16분의 3.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8분의 2 더하기 16분의 3. 16분의 4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 얘는 18분의 1이고 16분의 3이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얘가 양수죠. 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보단 크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단 작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공차는 마이너스 2. 공차는 아까랑 동일하게 나왔네요. 마이너스 2. 정수니까. 그리고 공차 마이너스 2라 그랬고 7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우리 SN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집니다. 일단 첫째 항 구할게요. 첫째 항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차 6번 빼주면 되죠. 12를 빼줄 거고요. 더하는 거죠, 사실. 그럼 2분의 24, 21. 얘가 첫째 항이고요. 그러면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t 이렇게 식이 쓰여질 거고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2니까 23.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것을 물었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여서 이것만 푸시면 돼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23이 0보다 작아질 때. 따라서 n이 11.5보다 커질 때. 즉 n이 몇일 때? 11일 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옵니다.